어씨 현명한데? 그러네. 둘 다 하면 되잖아. 내가 왜 그 생각은 못했지? 지난번 거지 이거? 맞나? 그다음에 아니 너 어디다 팔아먹은 거야 맨날 노트를 이거 지금 싸도 그랬어. 너무 무거워요. 앞에 뜯어버려. 아니 사실 다 써서 어. 받아야 되긴 하는데. 어. 네. 이게 오늘 온 거지? 네. 오케이. 그다음 이나 아주 그냥 똑같아 그냥.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끝에 거 하나씩만 들렸냐? 어? 깔맞춤한 거야? 아니 왜 끝에 하나씩만 이렇게 못 써냐고. 근데 응. 얘가 내일 수식하는 거 아니야? 수식 아닌데? 이렇게인데? 그래서 spend 시간 ing 됐어? 자, 현서 오늘 그래서 리더십 많이 읽었어요? 아니 리더십 캠프 갔다 왔다면 리더십 안 읽을게. 햄버거 갖고 와. 뭐 한다고? 햄버거 갖고 와. 햄버거? 잘 먹을게. 네? 아니 씨 햄버거 받으러 저기 리더십 캠프 가요? 어디 할 차례지? 36번이요? 그 전까지 다 했어? 그렇네요. 36번 할 차례네. 신노가 보자. 36번이랑 그 다음에 잠깐만 몇 개 남았냐? 37, 30, 40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 네 개밖에 안 남았네? 그 정도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냐 남은 거는 뭐 남는 시간 동안 좀 첨삭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삭하고 여러분 각자 학습하고 싶은 거 하고 당연히 영어 관련된 거겠죠. 하고 이제 그 학습 과정에서 질문할 거 질문 받아주고 네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36번 가봅시다. 자, 이거 좀 지울게. 봅시다. 첫 문장부터. 왼절로 시작하네요. Trying to sustain an independent ethos라고 나왔네요. 자, 그래서 뭐 하려고 노력할 때냐면 유지하려고 노력할 때래요. 독립적인 어떤 정신, 민족적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적 민족적 정신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때 문화가 face a problem,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된답니다. critical mass. 여기서 critical mass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이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지금 여기 해석을 보면요, 결정적 질량 또는 인계 질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의미 파악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 critical mass라는 게 무엇인가 이걸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자면 독립적 민족 정신을 유지하려고 할 때예요. 독립적인 민족 정신을 유지하려 할 때 문화가 결정적 질량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 민족 정신을 유지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다문화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독립적인 민족 정신을 말하는 거겠죠, 말 그대로. 뭐 예를 들면 우리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뭐 그런 거를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이어서 볼게요. The single individual. 자, 어떤 한 개인도 acting on his or 자, 그 또는 그녀 혼자서 행동하는 그 어떠한 개인도요.
can produce an ethos. 민족 정신을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이건 당연한 거죠. 민족 정신이란 거는 광범위한 건데 어떤 개인이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rather 오히려라고 나왔으니까 여기가 주일 가능성이 높겠다. 오히려 민족 정신은 result from이네 뭐뭐로부터 비롯되는 거죠. 생겨나는 거죠. The interdependent act랍니다. 바로 상호 의존적인 행위로부터 비롯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상호 의존적이라는 거는 앞에 나왔던 어떤 뭐랄까 그나 그녀 자신만의 행위라던가 아니면 single이라든가 이거에 대조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한 이제 하나의 개인이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상호 의존적 행동에 의해서 생겨난다라는 거죠. 많은 개인을. 그럼 결국 이게 주제겠네요. 됐어요? 주제는 벌써 나왔네. 이 글의 주제는 결국 무엇입니까? 민족적 정신이라는 거는 상호 이제 많은 개인의 상호 의존적 행위에서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의존하고 반대로 얘는 나한테 의존하고 이게 상호 의존적인 거잖아요. 어떤 한 개인이 뭔가 이런 정신을 만들어낼 수는 없겠죠. 그럼 뒷부분은 아무래도 부연 설명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 바로 이어서 볼게요. 클러스터라고 나왔는데 이 클러스터가 어떤 집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단의 그러니까 생성된 의미의 이러한 집단은요, may require 요구할 수 있는데 some degree of insulation. insulation 하면은 이게 간접이에요, 간접.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단절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단절이라는 것도 보면 어찌 보면은 좀 반대되는 개념이 되잖아요. 아까 전에는 상호 의존적인 행위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잖아요. 민족 정신은. 그런데 생성된 의미의 이러한 분집은 뭐다? 어느 정도의 단절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로부터요. From larger and wealthier outside forces. 더 크고 더 부유한 외부의 힘으로부터 단절을 말하는 거네. 그러니까 여기서 상호 의존이라는 거는 어떠한 이제 개인이 있어요. 그럼 이 개인이 뭔가 전체적인 어떤 정신을 만들어낼 수는 없겠죠. 서로 상호 의존적인 이런 집단들이 모여갖고 어떤 하나의 군집을 이루어야겠죠. 그렇죠? 그럼 이 군집이 전부 다 생각하는 사상이라던가 이런 게 똑같으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민족적 정신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이 군집보다 더 큰 외부의 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더 큰 외부의 힘. 됐어요? 그럼 이 외부의 힘으로부터 단절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외부의 힘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얘네와 민족적 정신이 다른 애들을 말하는 거겠죠. 됐어요? 아까 말했던 일제강점기 그대로 생각하면 되겠네. 됐어요? 우리는 한민족으로서 뭔가 이 민족 정신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외부적인 압박을 이제 줬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외부적 뭐 예를 들어서 창씨 개명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 저항하고 이런 게 뭡니까? 단절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단절이 있어야만 이 군집이 유지되는 거에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어서 보자면요.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서 캐나다의 이누이트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네가 그들 자신만의 민족 정신을 유지한답니다. 비록 뭐 할지라도 they number no more than 24,000. 그들이 24,000명에 불과한 겁니다. no more than 그냥 뭐뭐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4,000, 24,000명에 불과한 숫자인 상태이다. 숫자가 어떠어떠하다 이런 거예요. 이런 숫자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민족 정신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종족이 24,000명밖에 안 돼요. 여기 일산에 사는 사람보다도 인구수가 적습니다. 어떤 한 종족이. 됐어요? 굉장히 소규모의 종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 민족 정신을 잘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민족 정신을 잘 유지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 강한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잘 단절이 되어 있다는 측면.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네들끼리 상호의존을 잘하고 있다는 측면. 이 두 가지가 다 돼야겠죠. 그렇죠? 자, 그들은 manage his feet. 이 fit이라는 게 업적이라는 뜻입니다. 어치브먼트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러한 업적을 어떻게든 해낸다라는 겁니다. through 뭘 통해서? A combination of trade. 무역의 어떤 조합을 통해서. To support their way of life. 그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geographic isolation, 지리적 고립과에서 업적을 낸대요. 자, 무슨 말이냐? 여기서 업적이라고 하면 조금 어색하니까 성과라고 좀 해석을 해보실게요. 성과. 됐어요? 그럼 그들은 성과를 낸다는 거야. 여기서 성과를 낸다는 건 결국 뭘 말하는 거야? 이거를 잘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의 어떤 그런 민족 정신을 잘 유지한다. 이거를 이제 성과를 낸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은 민족 정신을 잘 유지를 뭘 통해서 하는 거냐?
무역 조합을 통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역 얘기가 나와서 무역? 무역은 얘네 외부와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 무역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무역을 통한다고? 뭐 때문에? 아니 삶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무역 조합을 통해서 그리고 또 어떤 지리적 고립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특정 종족이 이제 뭉쳐서 사는 거니까. 이런 걸로부터 어떻게든 이러한 성과를 해낸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과는 뭐예요? 앞에서 말했던 캐나다 이누이트족이 자기들만의 민족 정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되게 좀 안 좋은 상황이잖아. 되게 뭐랄까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이것 자체가 고립된 지역, 뭐 어떤 무역 조합을 통해서 뭐 살아가고 있는 거 이런 게 되게 열악한 상황인데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지금 이렇게 잘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겠죠. 이어서 보자면 이누이트족은요, occupy는 차지하다, 점유하다 이런 거죠. remote territory, territory는 영토, 영역이죠.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는 영토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removed는 원래 제거된인데 제거된보다는 원래 영역이 있으면 이 영역에서 제거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떨어져 있는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ajor population centers of Canada니까 캐나다의 주요 인구 중심지로부터 제거되어 있는 거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됐어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영토를 차지하고 있대요. 이 얘기는 이제 그 geographic isolation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이어서 if cross-cultural contact 그러면은 문화 간의 접촉이 were to become sufficiently close 하고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if 나와 있고 be to 동사 원형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가정법 현재예요. 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가정법 현재라는 게 되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가정법 현재는 뭐냐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마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거. 됐어요? 이게 이제 가정법 현재입니다. 우리가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을 반대하는 거죠. 가정법 과거하려는 과거 사실을 반대하는 거고. 그러면 가정법 현재는 뭡니까? 미래 사실을 반대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미래 사실을 반대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추정해봤을 때 앞으로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을까? 이게 가정법 현재라고 생각하면 돼요. 별거 없어요. 가정법 현재의 형태는 어떠냐면요. 우리가 be to 동사 원형을 쓰는데 이때 be를 쓸 때도 were를 씁니다. 우리 가정법에서는 무조건 과거형 동사는 비동사는 were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ontact라는 단수형이 나왔어도 were라는 형태를 쓴 겁니다. 뒷부분은 똑같아요. 조동사의 과거에 동사 원형을 쓴다.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만약 문화 간 접촉이 충분히 가까워지게 된다면 그러면 자, 잘 봐봐. 문화 간 접촉이 가까워진다는 건 뭐야? 여기가 이누이트족이야. 그리고 여기는 외부 세력이야. 근데 얘네가 가까워져. 가까워진다는 건 뭐예요? 얘네는 지금 얘네끼리 따로 똘똘 뭉쳐야만 얘네만의 민족 정신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딴 애들과 교류를 해버려. 그럼 이거 얘네만의 민족 정신이 유지가 돼요? 유지가 안 되겠죠. 됐어? 그럼 그런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겠네. 그래서 뒤에 뭐 나왔어? 이누이트의 민족 정신이 disappear하게 될 것이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내용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라지게 된다라는 내용도 제가 봤을 때 꽤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자, 이어서 보자면 distinct cultural groups of similar size 비슷한 규모의 다른 이제 문화 집단이 do not persist 지속되지 않는답니다. in the long run 결코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는답니다. in downtown Toronto, Canada. 캐나다 토론토 도심에서는요. 그리고 그곳에서 they come in contact 그들은 이제 접촉을 하는데요. with many outside influences 많은 외부의 영향이니까 많은 외부 세력 뭐 이 정도로 해서 하면 되겠죠. 얘네와 접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추구한답니다. 근본적으로 western path를요. 서구적인 어떤 방향, 길을 추구한답니다. for their lives 그들의 삶을 위해서. 마지막 문장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이누이트족을 제외한 또 다른 어떤 예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누이트족과 얘네가 캐나다에 있는 어떤 한 종족이라며. 근데 이누이트족 말고 얘네랑 비슷한 규모의 또 어떤 종족이 있대. 됐어? 근데 이게 뭐다? 캐나다 토론토 도심에서는 얘네만의 민족 정신이 잘 유지가 안 된다는 거야. 왜? 아니 다른 민족과 상호작용을 할 테니까. 다문화 국가로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예요? 캐나다잖아. 그래서 캐나다에는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문화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다른 문화권과 접촉을 할 수밖에 없잖아. 왜? 아니 우리가 살아가려면 뭐 물건도 사야 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조건 우리끼리만 뭐 거래를 한다거나 이게 가능해요? 뭐 세국 정책도 아니고 불가능하다는 거죠. 2만 몇 명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들이 살아가려면은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거고, 다른 문화권이라는 건 결국에는 외부의 많은 세력을 말하는 거겠죠. 이들과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그들의 삶을 위해서 서구적인 방식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서구적이란 건 뭐냐면요, 우리가 서구라는 거는 우리의 것이 아닌 다른 쪽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아닌 다른 게 서구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네가 아닌 다른 세력, 다른 세력이 뭐야? 얘네가 서구적이라는 거야. 됐어? 얘네들의 방향성을 아무래도 추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까 다시 돌아와서 보자면 이 글은 주제문이라고 만약에 꼽는다면요, 주제를 두 군데로 꼽아야 돼요. 주제를 어디로 꼽아야 되냐? 아까 rather 나갔던 문장 있죠. rather 이 문장, 여기가 주제 첫 번째가 됩니다. 두 번째 주제라고 한다면 여기가 되겠네요. They manage dispute. 이 문장. 이 문장이 그나마 두 번째 주제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시에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긴 한데요, 주제를 여기로 잡는 게 제가 봤을 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뭐가 나왔냐면요, 우리가 저 앞부분에서는 민족 정신이라는 거는 개인의 상호 의존으로부터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민족 정신의 어떤 유지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어떤 설명을 했습니까? 그들은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간 민족 정신을 유지해낸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은 결국엔 어떻게 된다? 그 민족 정신이 유지가 잘 될 수가 없다 쪽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이 그나마 주제에 가까운 것 같고요. 명확한 주제문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문장에 얘가 뭘까요? 이거 criticalness, 이걸 알아야죠. 결정적 질량, 임계 질량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걸 알아야겠죠. 독립적인 민족 정신을 유지하려고 할 때 문화는 임계 질량의 문제에 직면한다고 했어요. 임계 질량, 결정적 질량. 이게 뭘까? 이거를 결정적 질량, 임계 질량이라고 지금 한글로 나와 있는 게 더 어렵거든요. 이거 보면 돼요. critical mass. critical은 뭐야? 중요한 거잖아요. mass는 어떤 덩어리, 집단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중요한 집단의 문제를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직역을 하자면.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우리만의 민족 정신을 유지하려고 해. 근데 그보다 더 주요한 집단에 의해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됐어요?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임계질량의 문제라는 거는 결국엔 뭘 말하는 겁니까? 외부, 이 본문 기준으로 말하면은 외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외부 세력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외부 세력이라는 거는 얘네와 다른 민족 정신을 가진 집단을 말하는 거겠죠. 그건 굳이 쓰지 않을게요. 자, 외부 세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겁니다. 영향을 받아서 어쩌라는 거야?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 독립적 민족 정신의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이거잖아, 결국에. 됐어? 그러니까 독립적 그 민족 정신을 유지하려는 집단에게는 이게 문제겠죠.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내가 만약 학교 선생님이면요, 나 여기 함축의미로 될 거예요. 내가 만약 학교 선생님이면 여기 프로블럼 오브 크리티컬 매스의 밑줄 쳐놓고 이 밑줄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저는 이걸로 낼 거예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는 결국 무엇입니까? 요거예요. 요거. 외부 세력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독립적 민족 정신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문제. 됐어? 이거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 거죠. 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내용? 또 변형으로 나올 만한 거. 제가 좀 체크한 것 중에서는요, 어휘로 좀 출제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래 순서 문제로 나왔었죠. 그래서 어휘로 낼 만한 거를 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단은 sustain, 유지한다는 거. 여기서는요, 유지가 되냐 안 되냐, 뭐 외부의 영향을 받냐 안 받냐, 약간 이런 관련된 언어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없고 interdependent 중요하겠죠. interdependent, 상호 의존적인. 그 다음 넘어가서 다음 문장에서는 outside가 좀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 외부의 어떤 힘으로부터.
외부 세력을 말하는 거니까. 그 다음 문장. 여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 문장. 여기는 geographic은 빈칸으로 내기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쉬워요. 얘를 빈칸으로 내면 난이도는 좀 낮습니다. isolation은 어휘로 좀 출제할 만하고요. 얘가 왜 빈칸으로 내기 좋냐면 그 다음 문장에서 연결되니까 그런 겁니다.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근데 사실 다음 문장 보면 바로 단서가 나오니까 그래서 얘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엄청 매력적인 빈칸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isolation은 이제 고립이라는 의미니까 그 고립에 관련된 거는 그 다음 내용을 봐야 되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빈칸으로 낼 거면 차라리 geographic보다는 geographic isolation을 합쳐서 빈칸으로 내는 게 더 낫겠다. 이게 더 나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remote. 왜냐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외부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remote라는 단어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거 나왔죠? disappear. 얘도 중요하겠죠. 문화간 접촉이 충분히 긴밀해지면 어떻게 된다? 이누이트 종족의 그런 민족 정신이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얘네만의 것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 일제 시대 때 그 일본이 창씨개명을 왜 했는지 알아요? 1930년에? 민족정신. 맞아요. 그거야, 그거. 이거야. 됐어? 그 민족 정신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 이름 바꾸는 거잖아요.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꿨어. 우리가. 그리고 뭐 어떤 언론이나 뭐 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일본어로 바꿨어. 그래서 태어날 때는 조선인으로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우리가 일본인이었어. 일본어 쓰고 막 그렇게 한다고 쳐봐. 그러면은 우리는 과연 우리를 한국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책도 일본어고 우리가 배우는 것도 다 일본어인데 우리를 과연 한국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뭡니까? 민족 정신을 없애버리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그 민족 정신이 사라지게 되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다른 문화와의 접촉이 발생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서 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유지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 같네요. persist,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추구한다라는 단어.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persist가 출제하기 좋은 이유는 이제 여기 요 지역에서는 오래 유지되지 못한다라는 거겠죠. 왜냐면은 이제 어떤 도심지에서 있으면은 당연히 아무래도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은 얘네가 결국에는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서구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추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도 나오니까 펄슈도 낼만합니다. 됐죠? 이 정도가 좀 출제할 만한 포인트다. 이렇게 잡을게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7번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번 9월 모의고사는 제가 그때 보여드렸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좀 정리를 좀 한 게 있거든요. 잠시만요. 이거를 좀 다 정리를 했는데 잠깐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거예요.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도식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만 도식화 시키면 억울하잖아. 그래서 저도 했습니다. 저는 18에서 45번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36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6번 내용을 좀 이제 간략하게 좀 리뷰를 해보자면 도입부에서는 독립적인 민족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요. 중심 내용은 뭡니까? 집단 내 개인의 상호 의존을 통해서 집단은 이제 독립적인 민족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 개인 혼자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측면. 그리고 외부와의 소통이 아닌 집단 내 상호 의존을 통해 집단적인 그 민족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외부와의 접촉은 민족 정신을 지속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다 정리해놨으니까 이걸로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37번은 좀 미리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37번은 어떤 거냐면요. 도입 부분에서 뭐가 나오냐? 동물의 표면적과 열 생산의 상관관계와 인간의 특수성이래요. 겁나 어려워 보이죠, 딱 봐도. 그렇죠? 뭔 말이야 이거. 일단 중심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부피가 작을수록 열 생산을 위한 분당 심장 박동수가 빠르대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피와
이 심장 박동수를 같이 본 건데 부피가 작을수록 심장 박동수가 빠르답니다. 그래야만 열 생산이 되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거로서. 두 번째, 대부분의 포유류는 심장 박동수의 총량이 같은데 예외적으로 인간은 더 많은 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즉 분당 심장 박동수는 생물의 부피와 역의 관계에 있다라고 돼 있죠. 즉 생물의 부피가 클수록 심장 박동수는 내려가는 거고 부피가 작아질수록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는 거죠.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임신했을 때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심장 박동수가 130bpm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평균 일반적으로 60bpm이죠. 그 옛날에 우리 아들내미 그 초음파 그거 하러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 심장 뛰는 소리를 들려주겠대.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뚝뚝뚝뚝뚝뚝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깜짝 놀랐어. 나는 뭐 접촉 잘못된 줄 알았어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규모가 작으니까 그런 거겠죠. 두 번째, 여기 뭐 똑같은 얘기죠? 작은 생물일수록 더 많은 분당 심장 박동수를 가진다는 거 똑같은 얘기. 세 번째, 대부분의 동물은 일생에 걸쳐서 약 8억 회의 심장 박동수를 요구한다는 거. 이건 뭐 부연 설명이죠. 그리 중요한 건 아니고. 네 번째, 예외적으로 인간은 2배 정도의 심장 박동수를 요구한다는 거. 그럼 왜 인간은 2배 정도의 심장 박동수를 요구하는지 그 이유가 혹시 나오진 않았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 왜 인간은 일반적인 포유류에 비해서 더 많은 심장 박동수를 요구할까요?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왜 그럴까? 몰라. 나도 답은 몰라요. 그냥 우리가 한번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인간은 2배 정도의 심장 박동수를 요구한다면 더 많이 뛴대요. 일반적인 포유류보다. 왜 그럴까? 뭐에 털이 없으니까. 일리 있어요. 그것도 일리 있는데 또 뭐가 있을까? 제가 처음에 생각한 거는요, 인간이 뭔가 활동량이 더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 읽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활동량이라는 거는 단순히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고하는,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인간의 활동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인간이 심장 박동수가, 그러니까 더 많은 이제 에너지, 열량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심장 박동수가 더 많은 거 아닐까? 뭐 사실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뭐 그거는 뭐 모르죠. 우리가 그냥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고요. 내용을 읽어봐야 알겠죠. 자, 그러면 37번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게요. 자, 열은 손실된대요. at the surface, 표면에서요. 그래서 더비교급 나왔네. 그러니까 더 많은 표면 지역을 너가 가지고 있을수록 relative to volume, 그러니까 부피에 비해서. 그러면 the harder you must work, 너는 더 열심히 움직여야 된답니다. to stay warm, 뭔가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됐죠? 자, 그래서 첫 문장부터 더비교급 나왔으니까 당연히 중요하겠죠. 지금 요 부분이 지금 주제일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좀 더 읽어볼게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열은 표면에서 손실이 된답니다. 열 표면에서. 그러니까 더 표면적이 넓을수록, 부피에 비해서 표면이 넓을수록 따뜻함을 유지하려면 더 열심히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표면이 요만해요. 그냥 요만해. 그러면 표면적이 적다 보니까 그냥 따뜻함을 유지하려면 그냥 적당히 움직여도 될 텐데 표면적이 이만하면은 따뜻함을 유지하려면은 여기 표면이 되게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따뜻함을 유지하려면 굉장히 열심히 움직여야겠죠. 이어서 보자면 that means,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대절이야를 의미하는데 little creatures, 자, 작은 생물이 have to produce, 생산해야 되는데 열을요 more rapidly, 더 빨리요. 뭐보다? 큰 생물보다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리를 한 겁니다. 첫 문장에 대해서는 첫 문장은 도입부라고 보는 게 좀 더 맞겠네요.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 나온 게 뭡니까? 작은 생물이 큰 생물보다 더 빠르게 열을 생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표면적에서 열이 지금 손실된다라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그렇죠? 표면적에서. 그러면 이걸 반대로 말하자면요. 얘네가 열이 빨리 빠져나간다는 거겠죠. 이 표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죠? 표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열은 빨리 빠져나갑니다. 그럼 열을 생산하려면 빨리 만들어야겠죠. 빨리 움직여야겠죠. 얘네들은 표면적이 넓다 보니까 열을 생산을 하는데 좀 느려도 되겠죠. 왜냐면 다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럼 결론은 뭡니까? 작은 생물이 더 많이 열을 만들어내야, 더 빨리 열을 만들어내야겠죠.
그러니까 작은 애들이 빨리 따다다다 하면서 움직여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따라서 그들은 must lead completely different lifestyles. 완전히 다른 생활 양식으로 이끌어져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가 가리키는 건 당연히 little creatures를 가리키는 거겠죠. 이어서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예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An elephant's heart. 자, 코끼리의 심장은 뛴대요. Just 30 times a minute. 1분에 30번 뛴답니다. 인간은 60회. 아까 제가 얘기해줬던 거. 그리고 소는 50에서 60회 정도 뛴대요. 근데 쥐의 심장 박동수, 쥐의 것은요, 즉 쥐의 심장은요, 600 times a minute. 1분에 600번 뛴답니다. 됐어요? 만약에 그러면 쥐가 이렇게 안 뛰면은 얘는 거기 몸에서 이제 열이 다 빠져나가고 죽을 수도 있겠죠. 됐어요? 10 times a second니까 1초에 10번 뛴다는 거예요. 됐어요? 엄청나게 빨리 뛰는 거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Everyday. 매일마다 just to survive. 살아남기 위해서. 쥐는요, must eat. 먹어야 돼요. 약 50%의 자기 몸무게에서요. 그러니까 자기 몸무게의 50% 정도 되는 만큼을 먹어야 된답니다. 살기 위해서. By contrast. 자, 그와 대조적으로 우리 인간은요, need to consume. 소비해야 되는 거죠. 겨우 2% 정도만을 소비하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쥐에 비해서 우리가 부피가 크니까요. 됐어요? To supply our energy requirements. 우리의 에너지 요구량을 뭔가 supply, 공급하기 위해서 그냥 2% 정도만 먹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단순히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라면요, 부피가 커질수록 좀 먹는 양이 좀 줄어도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먹는 양이라는 건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자기 몸체 퍼센트가 내려간다는 거겠죠. 그렇죠? One area, 하나의 영역인데 where animals are curiously uniform. 자, 유니폼이라는 거는 일정한이라는 뜻이에요. 일정한. 뭐 동일한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요. 아이덴티컬입니다. 아이덴티컬. 자, 그러면은 그 동물이 좀 신기하게도 일정한 한 지역은요, is with the number of heartbeats. 뭐랍니까? 심장 박동 수라는 부분이랍니다. They have in a lifetime. 평생 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됐어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은 동물이 참 신기하게도 동일한 하나에 가지고 있는 영역이 바로 무엇이다? 그러니까 평생 뛰는 심장 박동수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까 분당 심장 박동수는 달랐는데, 아니 동물마다 사는 수명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결국엔 따져보면은 심장 박동수는 똑같대요. 결론적으로는요. 자, 이어서 바로 볼게요. 다음 페이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Despite the vast differences in heart rate. 자, 심장 박동수의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nearly mammals, 거의 모든 포유류는요, 약 8억이겠네요. 8억 회의 심장 박동수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들 안에서요. 뭐 한다면 they live an average life. 그들이 평균 수명을 살아간다면. 됐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수명은 다 제각각 다르니까 총량으로 따지면 결국에는 8억 번 정도 뛴답니다. 근데 예외가 있다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we pass. 우리는 넘어선답니다. 8억 번의 그 heartbeat, 심장 박동을요. After 25 years, 25년 이후에요. 그리고 just keep on going. 계속해서 된답니다. For another 50 years. 또 다른 50년 동안. 그리고 1.6의 빌리언이니까 16억인가요? 그래서 16억 정도의 이제 heartbeat가 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는 25년 이후에 8억 회를 넘어선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25년을 말하는 거는 태어나고서부터 25년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또 다른 50년이라는 건요, 그 추가적인 50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50년이니까 당연히 16억 회만큼 뛰겠죠. 여기서 이제 25년 동안 8억 번 뛰었으니까 50년이면은 이제 50억, 계산이 안 되냐. 8, 26, 16억 번 뛰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거는 아마 단순히 분당 뛰는 횟수라기보다 또는 아까 규리와 제가 얘기했던 그런 거와는 무관하게 수명 때문일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높겠네요. 수명 때문에. 일반적으로 포유류가 저마다 수명이 다른데 인간의 이제 평균 수명이 약 한 80세라고 따진다면은 그 정도 70세? 70세, 80세라고 따진다면은 한 16억 번 정도 뛴다는 거겠죠. 여기서 말하는 것도 25년 얘기했고 50년 얘기했으니까 합치면 75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평균 수명을 75년으로 잡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그 정도 됐을 때 한 이 정도 심장박동수가 뛴다는 거니까 2배가 이미 넘는다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글은요 되게 단순합니다. 그냥 설명문이거든요. 설명문이에요, 설명문. 그러니까 여기에서 근데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결국에는 생물의 어떤 사이즈에 따라서 얘네들의 생활 양식이 달라진다라는 거고요. 이것과 심장 박동수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문을 읽었으니까 이 상태에서 아까 봤던 걸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봤던 거. 중심 내용은 뭡니까? 부피가 작을수록 분당 심장 박동수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대부분의 포유류는 심장 박동수의 총량은 같지만 예외적으로 인간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뭔가 주제라고 말하기에는 되게 모호해요. 이 글도요. 그냥 단순 설명문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치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이 글 같은 경우는 변형으로 낸다면요. 일치로 만약에 낸다고 한다면은 이런 쪽으로 뭐 얼마든지 출제를 할 수 있겠죠. 여기 설명이라든가 중심 내용에 써놓은 걸 기반으로요. 일치 말고 낼 만한 거. 삽입 쪽이겠죠. 아무래도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by contrast 뭐 요 정도? 그와 대조적으로. 당연히 앞에는 생쥐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인간에 대한 얘기 나오고 그 다음 문장은 사실 관련성은 크게 있지는 않은데요. by contrast 있는 문장이 그나마 나올 만한 것 같습니다. 삽입으로 냈을 때. 어법으로 낼 만한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있는가? 일단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볼게요. 어법으로 낼 만한 포인트는요. 일단 제가 지금 첫 페이지를 다 읽었는데 첫 페이지 기준으로는 어법으로 낼 게 없습니다. 그럼 뭐 어법으로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겠죠. 그렇죠? 어법 가능성은 좀 낮고 어휘로 출제할 만한 게 있는가? 어휘로 출제할 만한 것도 사실은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어휘보다는요 차라리 흐름으로 내는 게 더 나아요. 왜냐면은 어휘로 내려면은 뭔가 낼 만한 그런 좀 특정한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특정 단어로 낼 만한 게 딱히 없습니다. 흐름으로는 차라리 출제할 수 있겠죠. 흐름으로는요. 두 번째 문장까지 읽으면은 우리가 글의 전반적인 내용은 파악이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결국에는 작은 생물은 이제 열이 빨리 손실되니까 열을 더 빨리 생산해야 돼. 그러니까 더 자주 움직여야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부피가 큰 생물 같은 경우는 좀 덜 움직여도 열 손실되는 시간이 좀 느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덜 움직여도 된다. 덜 움직여도 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심장 박동수가 느려도 된다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와 관련된 지금 비례 반비례 관계가 나와 있잖아요. 반비례 관계죠. 엄밀히 따지면요. 부피와 심장 박동수가 반비례 관계니까 이걸 기반으로 한 흐름에 관련된 문제로 출제하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데나 하나 집어 넣어갖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부피가 커질수록 심장 박동수도 빨라진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당연히 땡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비례 관계를 이용한 흐름에 관련된 문제로 출제하기도 괜찮아 보입니다. 제일 괜찮은 건 솔직히 내용일치 루리치고요. 다른 것도 낼 만한 게 있는가 봤을 때 다른 거는 사실 그렇게 눈에 띄는 게 저는 보이진 않습니다. 뭐 빈칸이나 이런 걸로 낼 만한 게 있을까 하고 보고 있는데 사실 빈칸으로 출제하기도 조금은 약한 것 같아요. 일치불일치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됐죠? 자, 이 정도로 37번 마무리하고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삭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구의 강만 소리에서 거북이는 맞아. 그지? 그거네? 근데 내가 무슨 말이 나 이거 배운 줄 알았어요. 그지. 맞네. 막 인간은 석구는 인간보다 훨씬 빨리 그래. 살아서
자려고 누운 거 아니었어? 전혀 누웠는데 모자 뼈가 아프려서. 생각하고. 이거 풀려는 거 없어. 잠깐만. 10년 아니 37번? 어. 나 이거 들었어. 부피는 진짜 그거랑 관계된다. 맞아.
보셨어요? 아, 촬영 꺼도 되지 참.